자, 그 다음에 제가 중개보수 범위부터 해서 설명을 쭉 드리고 교재를 다시 확인할게요. 자, 보세요. 중개 대상물 5가지에 대하여 계약을 중개해서 중개가 완성되면 마무리 작업 3가지를 하고 그 대가가 중개보수입니다. 그럼 기초가 중개 대상물은 5가지인데 5가지 물건에 대한 보수 규정은 5가지마다 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상물을 크게 뭐하고 뭐로 구분하고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2가지로 나누고 정하고 있다. 주택이면 주택이 있는 대지가 있겠죠. 부속 토지까지는 주택에 포함. 나대지인 토지가 아니고 주택이 있는 부속 토지까지는 주택에 포함. 요만큼의 주택 빼고 나머지는 다 주택 외니까 나대지인 토지, 상가 건물, 공장 건물, 그 다음에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주택 외로. 두 번째가 중개대상물 5가지에 대한 보수 규정을 보니까 주택이든지 아니든지 기본 조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5가지 물건 전체에 대한 기본 조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고 차이점은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해서 주택은 조례가 있습니다. 연결형 문제. 근데 주택 외에 가보니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해서 끝이지 뭐가 없는가? 조례가 없다. 여기는 조례로 정한다면 틀리고, 조례로 정한다는 말은 가게에 중개사무소에 중개보수 실비 요율 환대표는 게시해야 하네요. 중개보수 실비 요율 환대표는 중개사무소 게시사항이다. 조례로 정한다는 말은 결국 주택에 대해서는 중개보수 요율 환대표를 정한다. 이게 조례로 정한단 말입니다. 여기는 조례가 없다 그 말은 요율 환대표가 없다 그 말이죠. 공통규정을 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령에 관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택의 경우 소유권이 넘어가는 매매계약인가 교환계약의 경우 거래금액 매매대금이 있으면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0.9%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주택에 대해서 매매교환 빼고 임대차 전세권 설정계약처 나머지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8 0.8% 이내로 한다 해서 주택의 경우는 매매교환과 임대차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데, 주택 외에 와보니까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든지 교환계약이든지 임대차 계약이든지 계약의 종류 구분이 없으니까 요율은 0.9, 1,000분의 9 이내로 한다. 그러면 매매교환의 경우 0.9, 임대차의 경우 0.8로 나누는 것은 주택의 경우에만 구분한다 그 말이죠. 여기는 매매교환의 경우 몇 프로 이렇게 구분한다 하면 안 되고, 그럼 여기 0.9, 0.8, 0.9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합산하여 부담하는 요율인가 아니면 일방이 부담하는 것인가? 거래 당사자 중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겠다. 이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는 매도 매수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 것이 중개보수이죠. 0.9, 0.8, 0.9 앞에는 쌍방 합산하면 안 되고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그래서 요율 중에서 일방이 0.8 쌍방 합산 곱하기 1.6이 나오는 것은 물건이 주택이고 임대차 경우에만 0.8, 1.6이 나오는 거예요. 상가 임대차 토지 매매 나오면 계약의 종류 구분 없이 무조건 얼마? 0.9. 주택 외에는 0.9%가 기본인데 요율 환대표가 없기 때문에 0.9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인데 0.9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받는 것인데, 주택 외 중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있죠. 주거용이니까 상하수도 시설이 들어가 있고 입식 부엌이 있고 전용 목욕시설 화장실을 갖추고 있는 오피스텔인데 무조건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다 0.5, 0.4가 아니고 전용 면적이 얼마? 85제곱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일 것. 요 경우에는
옵스텔은 업무 시설인데 주거용이기 때문에 0.9 받으면 안 되고 매매 교환이면 0.5%, 임대차 계약이면 0.4. 그래서 주택 외 중에서 딱 요만큼의 주거용 옵스텔인 때만 0.5, 0.4이고 요거 빼고 나머지는 싹 다 얼마? 0.9인에서 협의사. 그래서 상가 임대차 계약이나 상가 매매 토지처럼 주택 외에 나오면 이런 주거용 옵스텔이 아니면 최고 한 다음에 몇 프로? 0.9% 꼽으셔야 되고 0.9%를 반드시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사항이므로 최고 한도에 가면 별말 없이 최고 한도 하면 0.9% 곱해서 계산하면 되지만 협의한 요율이 주어질 수 있다 없다? 협의한 요율이 0.6이면 0.6 곱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없다. 협의란 말이 없으면 최고 한도 하면 주택 외니까 요거 빼고 0.9 협의한 요율이 주어질 수 있으니까 무조건 0.9 곱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중개보수는 일방이 0.9, 0.8, 0.9 요 범위 내에서 주택에 대해서 요율 한도에 배정하고 있는 몇 프로 얼마도 누가 부담하는 것이다? 일방이 부담하는 것을 일단 계산하시고 계산 문제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부터 임대인으로부터처럼 일방 넣으면 계산한 금액 그만큼만 받아야 되고 거래 당사자 총액으로면 곱하기 2 해서 계산하는 거. 주택은 조례가 있다 없다? 조례가 있으니까 중개사무소가 울산광역시에 있고 울산광역시에 있는 부칙 빼고 공인 중개사나 법인은 업무직이 전국이죠. 부산광역시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 소재지 중개 대상물은 부산광역시여서 중개사무소 소재지하고 주택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보수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계산할 때 어디 조례 기준? 공인중개사법에서 모든 기준 다 사무소입니다. 여기 이제 기본이에요. 여기에서 기본 조항이 중개 대상물 중개에 대한 보수는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한 단계 지문. 주택의 경우는 조례가 있다. 여기는 조례하면 안 되고. 세 번째, 주택의 경우만 매매 교환 0.9, 임대차 0.8로 구분하고 있고, 네 번째, 주택의 경우 중개 사무소하고 주택 소재지가 다르면 사무소 소재지가 기준이 되고, 다섯 번째, 주거용 옵스텔인 경우에 85 이하인 때는 0.5, 0.4 여기 기본 조항이에요. 그러면 택지개발지구 내 택지를 200평 분양받은 갑이 3층짜리 건물을 올렸는데 3층의 주택, 2층의 주택, 1층의 상가 이렇게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3층만 주택이고 2층의 상가, 1층의 상가 이렇게 지었다고. 단독 소유 건물입니다. 그럼 이걸 따로 상가 부분만 따로 임대차 할 수 있죠. 임대차 일부를 임대차하면 상가니까 상가 계산하면 되지만 전체 건물을 매매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전체 건물을 통으로 매매할 때 거래할 때 이 건물을 주택과 주택 외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어쨌든 주택하고 주택 외로 구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건물을 주택으로 하든지 주택 외로 구분하십시오. 그 말일 때 전체 건축물 면적이 있으면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주택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면 이것처럼 3분의 2가 주택이면 전체 건물을 뭐라 하고 주택으로 계산한다. 그 말은 시도 조례에 의해서 계산하시고 이것처럼 3분의 1만 주택이면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전체 건물을 주택 외로 계산하시라. 그 말은 조례는 보시면 안 되고 몇 프로? 0.9% 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안면 있죠. 다. 이렇게 애타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죠? 열심히 해볼게요. 그러면 열심히 하니까. 외부에 특강을 해보니까 이 공부를 한 6주 정도 끊겼잖아요. 공부가 6주 끊기다 보니까 느낌은 1, 2월 달 강의 처음 하는 느낌이에요. 공부를 작년에 좀 하신 분들은 대답 좀 하시고 안 하시는 분 공부를 올해 처음 하셨는데 끊기다 보니까 대답도 못 하시고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꾸준히. 그런 멘트는 밖에서 필요해요.
사모님이 아파트를 너무 잘 관리하셔가지고 손이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밀양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밀양은 촌이잖아요. 대출이 조금 부족해서 1,000만 원만 낮춰주시면 1,500만 원 낮춰주시면 오늘 바로 계약하겠답니다. 그 이야기면 더 괜찮아요. X주택에 대하여 A하고 B 간에 기업 공인중개사 중개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근데 매매 계약한 매도인이 이사갈 목적이 아니고 계속 돈이 필요해서 팔았는데 계속 살 목적이다. 이 안은 입주 목적이 아니고 투자 목적이면 기업 공인중개사가 하는 작업이 임대차 계약도 같이 해주겠죠. 그럼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물건이 같죠. 매도인이자 임차인, 매수인이자 임대인, 사람도 두 사람밖에 없죠. 뭐만 계산한다? 매매금만 계산한다. 요렇게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요렇게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 조건이,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이면 전체가 주택 외고나 결정하셔야죠. 동일 당사자 간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뭐만? 매매금만.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X주택에 대하여 AB하고 매매 계약 중개했고 A가 이제 이사 나갔어요. 이때 투자 목적이면 세입자를 넣어주는 조건으로 매매 진행해야죠. 그래서 X주택에 대하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B하고 C 간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다. 물건은 같지만 사람은 같아요. 매매는 AB, 임대차는 BC이어서 사람이 다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보수 청구할 때 매매 계약하고 이사간 사람에게 매매권, 임대차 계약한 임차인에게 임대차권 받으면 되고, 매매 계약도 하고 임대차 계약한 사람이 다르니까 매수인이자 임대인에게는 매매권하고 임대차권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어릴 때 키울 때는 도예지 안 키우고 전원주택 지어서 키우다가 애가 취향 연령 되니까 도예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파트 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파트 사시다가 정년퇴임하시고 전원주택 살고 싶은 사람, 간혹 부동산 와가지고 아파트 도예지 생활이 지긋지긋하니까 전원주택하고 바꿀 사람이 있으면 좀 중개달라고 간혹 있어요. 그럼 전원주택이 5억, 아파트가 6억이다. 교환 계약을 중개했는데 금액이 다르죠? 뭐 기준? 6억 기준. 큰 대상물 가액이지 평균 되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분양권 전매할 수 있나 없나요? 전매 계약을 중개한 경우 중개보수 계산할 때 거래 금액은 뭘로 할 것인가? 아파트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매매 계약을 중개했다 할 때 중개보수할 때 거래 금액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는 돈,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합산이 총 매매 대금이죠. 총 매매 대금이 만약 5억이다. 그러면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래 금액 총액이 총 매매 대금 5억 아니에요? 그러면 아파트 분양권은 아직 완성 안 됐죠? 5억짜리 분양권인데 갑이 A라는 매도인이 B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통해서 전매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분양권 전매 계약을 중개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보수 계산할 때 거래 금액 뭘로 할 것인가? 똑같아요. 매도인이 5억짜리 분양권을 팔 때 매수인으로부터 얼마 받아내고 파는가? 이걸 계산하시면 돼. 그럼 그 말은 총 분양 가격이 항상 기준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분양권 전매 계약할 때까지 납입한 계약금 5천만 원 들어갔겠죠? 전매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매도인이 중도금 납입 현황을 보니까 2회까지 넣어서 1억 원 납입되었다 지금. 이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입지가 좋고 학군이 좋다. 프리미엄을 5천만 원 붙였다 이렇게. 그러면 분양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분양 가격은 5억이지만 얼마 받고 파는 거예요? 2억 받고 파는 거죠. 그래서 총 분양 가격, 이 표현하고 총 분양 가격하고 분양권 전매 계약 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총 대금하고 표현이 다른 거예요. 총 대금 요걸 가지고 하는 것이지 총 분양가 기준이 아니다. 얘는 뭐 예외로 5억을 다 납입하고 입주할 목적이 있는데 급한 사정이 있어서 이사 갈 수도 있죠. 전출 가거나 하면. 그러면 납입한 금액이 5억이고 프리미엄 5억 5천 붙자면 이때는 납입한 금액이 5억이고 프리미엄이니까 이때는 5억 5천이 되겠지만 항상 총 분양가 기준은 아니다. 임대차 계약이 그래도 시험에 계산 문제 나면 잘 나왔었습니다. 요즘에 이런 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고,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그 물건이 주택인가 상가인가 불문하고 주택 외에 불문하고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중개보수 계산할 때 적용되는 항목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보증금하고 월세 가지고 요 두 개 가지고 중개보수를 계산해야지. 상가 임대차 계약할 때 임대차 계약의 부수에 있어지는 권리금 거래 계약 기간이 얼마네 이런 것은 중개보수 계산에 넣으면 안 돼요. 딱 중개보수 계산할 때는 보증금하고 월세만 가지고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권리금을 수수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것은 뭐가 아니고 중개행위가 아니니까 중개보수 적용 없이 별도로 합의해서 받는 것은 가능한데 중개보수 계산할 때 권리금을 넣으면 안 된다 기준. 보증금에다가 월세를 보증금 환산할 때 100을 곱하죠.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기준에서 5천 미만이면 5천 이상인 임대임차인보다는 약자니까 이때는 월세 곱하기 얼마? 70을 적용한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40이면 딱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가지고 계산해도 되죠. 월세가 30이면 4천밖에 안 되죠. 100을 곱한 금액과 합산한 금액이 4천만 원이면 5천 미만이죠. 100을 곱한 4천만 원 계산하면 안 되고 곱하기 70이니까 1000 더하기 3721이니까 얼마? 3,100만 원 가지고 계산해야 한다. 아시겠죠? 상가도 똑같아요. 조그만한 부식점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 내는 것도 있죠. 상가도. 그럼 똑같이 100을 곱해보니까 4천밖에 안 되죠. 그럼 100을 곱한 4천만 원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얼마 곱한다? 70. 요 정도가 시험 나오는 지문이에요. 요게 기본 지문이 2개, 3개. 서술형 지문 나오면 이렇게 해서 한 개 문제. 계산 문제 나오면 임대차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시험 나오는 거예요. 실비는 받을 수 항목이 2개다. 실비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은 누가 부담한다고요? 매수임차. 권리관계 확인은 매도임대고 이렇게 책 봅시다. 자, 203페이지 중개보수 한도 있죠. 박스 밑에 1번의 한도는 1번 주택 크게 구분을 주택 밑줄 밑에 하단에 주택 외 밑줄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한다. 그것부터 크게 잡으시고 1번의 주택 보니까 기역에 주택 뭐 포함 위에 1번의 기역 부속 토지 포함까지 밑줄하시고 중개에 대한 보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괄호 국토교통부령이 기본이고 정한한 범위 안에서 쭉 밑줄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뭐 조례로 정한다까지 조례 동그라미. 셋째 줄 국토교통부령은 주택 동그라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쌍방 각각 받는 것이 원칙인데 그 다음에 함정이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 일방. 기역이 넷째 줄 때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의 경우 얼마? 1,000분의 9 0.9% 이내라고 임대차 등 밑줄 거래금액의 1,000분의 8 0.8% 이내로 한다. 그래서 일방이 0.8 쌍방 합산이 1.6 나오는 것은 뭐만? 니은의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는 해놓고 다섯 번째 줄 임대차 경우에는 일방이 0.8이 최고니까 쌍방 합산하면 최대 얼마? 1.6. 이번에 주택 외에는 어디에서 정한다? 기역에 주택 외 밑줄하시고 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끝이고 뭐가 없다? 시도 조례 X죠.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에 가니까 주택은 크게 오피스텔하고 주택 외로 구분되어 있다. 그 밖에 주택 외로 구분하고 있다. 니은 오피스텔 밑줄 전용 면적이 얼마? 85 이하입니다. 이하. 상하 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도 있고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쌍방 각각 받는데 일방 밑에 둘째 줄 일방 동그라미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의 경우 1,000분의 5 0.5% 임대차 등이면 1,000분의 4 0.4 그만큼의 오피스텔만 빠지고 넘기시면 그거 빼고 나머지 주택 외에는 몇 프로?
전용 면적이 85를 초과한다. 85 이하이면 0.5, 0.4지만 초과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나머지 주택 외에는 1,000분의 9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 공유인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협의한 요율이 주어질 수 있다고 꼭 체크하시고 협의하여 정한다. 자, 그 다음 밑에 3번에 적용 보시니까 기업, 주택, 밑줄, 주택의 경우 조례가 있다. 그럼 중개사무소하고 중개대사물인 주택 소재지가 다르면 어디 기준? 둘째 줄 중개사무소 밑줄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 정한 기준에 따라 받아야 한다. 그죠? 시험에 아직 안 나왔지만 셋째 줄 뒤에 분사무소 밑줄 분사무소에서 주택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지면 어디 조례가 기준인가? 주사무소 시도 조례입니까? 분사무소? 분사무소입니다. 항상 분사무소 나오면 설치 신고, 이전 신고, 인장 등록은 어디 가서 하고? 여기는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이 가서 한다. 여기 기본이고 분사무소에서 중개 업무는 누가 하고? 책임. 여기 큰 기준인데 분사무소에서 주택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개부서 조례는 주사무소 조례하면 안 되고 어디? 분사무소 시도 조례 기준. 예? 그 다음에 디귿 중개대사물인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 밑줄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 주어지면 주택과 주택외가 혼합되어 있구나.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니까 전체 건물을 뭐로? 주택. 둘째 줄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 동그라미 전체를 주택 외로 한다. 그죠? 그 밑에 이제 주택에 대한 계산 문제가 주어지면 그 표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거기 표 보시고 주택 매매 가격이 1억 5천이다. 몇 프로? 매매가가 1억 5천. 0.5 75만 원 나왔죠? 0.5 곱해서 나온 75만 원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일방이 부담하는 거죠. 0.9, 0.8이 일방이 부담하니까 국토교통부로 영에 정하고 있는 조례에 있는 0.6, 0.0, 0.5, 0.4, 20만 원, 80만 원 이것도 다 어디? 일방이 부담하는 거죠. 한도액 보니까 얼마 돼 있고? 80만 원. 요율 곱해서 나온 산출된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죠? 그 얼마? 75만 원. 계산해놓고 문제가 당사자 총액 물으면 150만 원. 매도인으로부터 하면 일방이니까 75만 원. 이 경우에는 한도액을 못 받아 어차피 75만 원이니까 오류가 없는데 매매가가 1억 8천이면 똑같이 2억 미만이니까 0.5%죠. 이때는 90만 원 나왔죠. 이걸 90만 원 선택한다든지 총액 180만 원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도액이 얼마? 산출된 금액이 한도액 초과하면 한도액 초과하면 처벌되니까 80만 원이 최고예요. 그럼 일방하면 80만 원, 총액 물으면 160. 5억 나오면 0.4%는 있죠. 있지만 한도액이 있나요 없나요? 없으니까 2억 이상 6억 미만이면 요율만 0.4% 정해놓겠다. 그러면 한도액 표시가 없으니까 200만 원, 일방이 200만 원. 다 가져가라 그 말이죠. 총액 물으면 400, 일방 물으면 200. 5억짜리 아파트 한 건 하면 뭐 양타 치면 400만 원이에요. 계산 그렇게 합니다. 이런 거 한도액 보는 거 이런 거 보시고 계산 잘 하셨는데 무조건 곱하기 위해서 150만 원, 160만 원 하면 안 된다고. 문제가 매도인으로부터 하면 일방 75만 원, 80만 원 정거해야지 무조건 150만 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어려 틀린 게 아니고 이런 함정 체크를 안 해서 틀리고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옆에 한도 초과한 중개보수 약정은 앞에서 배우셨죠? 받은 전부가 무효가 아니고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입니다. 처벌된다 했죠? 다섯 번째 줄 다시 읽어두시고. 그럼 중개보수 계산은 매매는 매매 대금만 가지고 주택이면 방금 전에 보신 표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고 상가 매매이면 그런 표가 있다? 없으니까 최고 한도액 하면 몇 프로? 0.9. 협의한 요율이 주어지면 협의한 요율만큼만 이해하시면 되고 밑에 분양권 밑줄. 분양권 매매를 전매를 중개했다. 거래 금액은 기납입한 금액 괄호에 계약금 중도금에다가 뭘 더한다? 프리미엄 합산한 금액이 거래 금액 기납입금 더하기 프리미엄 합산한 금액 밑에 총 대금 적어보세요.
총 분양가가 아니고 총 대금이라 불러요. 판례 원문대로. 총 매매 대금 하듯이 총 대금. 분양 금액에다가 프리미엄 합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총 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기납입한 계약금하고 납입한 중도금하고 프리미엄까지만 한다.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총대금. 넘기시고 동그라미 3번에 동일한 대상물, 같은 물건, 동일한 당사자 밑줄, 동일한 대상물, 동일 당사자 간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나오면 뭐만 계산한다? 매매금만. 그래서 판례 원문이 첫째 줄에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나왔죠? 판례 박스에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자치단체 조례 잘못 해석하여 밑줄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보수를 수수했다. 예외가 있나요? 조례 잘못 해석해도 착오이다 착오가 아니다. 이는 법률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과 수수에 해당한다. 셋째 줄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있어서 거래 금액이라 함은 당사자 간에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대금, 가로에 계약금, 기납입한 중도금, 프리미엄 합산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보여야 한다. 그 말이죠.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돼? 총 분양가에다 프리미엄 붙여서 계산해서 초과에 받았다고 착오로 봐준다고? 초과에 받은 다음에 예외가 없으니까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밑에 교환은 큰 대상물, 큰 한자만 박스 밑에요. 교환. 맨 밑에 임대차는 동그라미 2번 임대차 중 보증금액에 차임이 있다. 월세가 있으면 월 단위 차임액이 얼마 곱하고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하는데 다만 합산한 금액이 얼마? 5천 미만이요. 미만. 약자 보치지요. 착시요. 이상하면 안 된다고. 미만인 때 70을 적용한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법에 정하고 있다고 그랬죠? 옆에 페이지.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밑줄.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하면 약정 시기에 받을 수 있다 없다? 시험은 뒤가 나와. 약정이 없다 밑줄. 없으면 언제? 대금,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돼. 완료가 중요한 말이 아니고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밑에 계약서 작성 완료 X. 그렇게 완료 보고 O 하시면 안 된다고. 밑에 하단에 문제 있죠. 문제 보시면 중개보수 등 밑줄 틀린 것 X.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주택. 이것도 항상 앞에 공인중개사법은 특히 다른 건 똑같겠지만 문제 지문에서 앞에 조건을 꼭 체크하는 연습하셔야 돼. 주택인지 주택 외인지 임대차인지 분양권인지 꼭 체크하셔야 돼. 주택 나오면 뒤에 국토교통부리용 시도조례 맞죠? 주택 외에는 국토교통부리용밖에 없죠? 3번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부분이 많으니까 전체 건물을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적용한다. 분양권은 분양 금액에 프리미엄 하면 안 되죠? 기납입한 금액에다 프리미엄 줄이면 총 대금 기준이지 분양 금액에 프리미엄 합산. 답 4번. 주택이면 중개사무소하고 주택 소재지가 다르다. 어디 기준? 사무소 기준. 넘기시면 계산 문제가 있네요. 주택 임대차 사례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액 하면 뭐예요? 곱하기 2 해놓고 해야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으로부터 하면 일방적으로 보시고 그런 말 없이 최고하면 곱하기 2. 왜냐하면 중개보수는 쌍방 각각 받는 것이 중개보수이기 때문에요. 조건이 임대보증금 2천만 원, 월세 20만 원이면 밑에 요율 몇 프로요? 그거 빼놓고 옆에 계약기간이 얼마네? 필요 없죠?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해봐야 총액이 얼마? 4천만 원밖에 안 되면 5천 미만이니까 월세 70 곱하기 20 곱하기 70을 하니까 총액이 3,400이고 요율이 몇 프로?
0.5니까 17만 원밖에 안 나오죠. 한도액은 얼마? 한도액요. 한도액 20만 원이니까 17만 원이 한도액을 초과하니까 일방이 얼마? 17만 원 곱하기 2니까 34만 원. 밑에 실비도 법조문을 읽어두셔야 돼요. 실비 32조 중개보수 등에서 2항 개업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둘째 줄 권리관계 확인 밑줄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받을 수 있다. 실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몇 개? 2개. 권리관계 확인하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드는 비용. 옆에 페이지 맨 위에 실비 한도와 기준이 있죠. 첫째 줄 실비 동그라미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쭉 밑줄에 보세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까지 하시고 뭐하고 똑같아요? 주태가 똑같죠. 결국은 조례가 없는 것은 보세요. 조례가 없는 것은 주택 외에만 조례가 없지. 주택하고 실비는 조례가 있다 없다? 있으니까 요율 한도액편에 중개보수 실비 요율 한도액표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택 외에만 없어요. 주택 외에만 조례가 없고 주택하고 실비는 조례 기준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실비를 받게 되어도 밑에 박스에 있는 항목으로만 받아야지 그 항목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원거리 나갈 때 거기 대충 보시면 첫 번째 줄 권리관계 확인해 보니까 재정령, 각종 정령, 공부, 발급, 열람, 수수료 받죠? 교통비, 숙박료 받죠? 재정령, 공부, 열람, 발급, 대행비는 대행비 얼마? 건당 1,000원. 대부분 이제 원거리 갈 때 교통비나 제주도 간다, 숙박료 같은 거 청구하는 경우에 어쨌든 항목은 그 항목으로만 받아야 돼.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도 밑에 항목 그 항목으로만 받아야 돼요. 실비 부담자는 맨 밑에 3번에 양가를 1번 권리관계 확인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매도 임대 넘기시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드는 비용은 누가? 매수 임차 그 밖에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첫째 줄 뒤에 영수증을 첨부한단 말이 있죠. 실비 청구할 때 영수증 첨부해야 안 해요? 들어야죠. 등기부 발급 비용 영수증 첨부하고 교통비 첨부하고 숙박료 첨부하고 그때 영수증 첨부한다고. 영수증 제도는 이전에는 중개 보수를 받게 되면 중개 보수 받은 금액에 대한 영수증 교부 제도는 폐지됐어요. 중개 보수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도 설명사항이다. 확인 설명해야 하네요. 거래 예정 금액 설명하면서 예정 금액대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내가 받을 금액이 얼마입니다 라고 설명하죠. 설명하니까 방금 요약집 할 때 확인 설명서에 뭘 적어줘요? 중개보수 실비 금액이 얼마인지 지급시기 적는 거 아니야. 그러면 중개보수 받은 금액은 계산 내역은 어디 적어주니까? 확인 설명서의 기재사항이니까 별도 영수증 교부제도는 없어졌다고. 받은 금액을 적어주는 영수증은 없다고. 근데 실비 청구할 때는 내가 비용 얼마만큼 들었습니다 증명이 되니까 실비 청구할 때는 발생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한다. 그거 구분하시라고. 읽고 넘어야 되는데 207페이지 가보세요. 207페이지 위에 중개보수 지급시기 및 영수증 있죠. 그 1번을 읽었다고. 2번이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2번 207페이지 메뉴의 양가로 2번이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영수증 작성 교부 보존 제도는 있다 없다? 받은 금액을 적어주는 영수증 교부 제도는 없다고. 근데 뭐 청구할 때는 실비 청구할 때는 영수증 첨부한다. 꼭 보시고 넘기시고 212페이지 212페이지 기출지문 스피드 체크 한번 보죠. 주택 부속 토지 포함 넣으면 1쌍방 각각 받되 1방으로부터 받을 수 한도는 매매 교환의 경우 매매의 경우 교환의 경우는 거래 금액 얼마? 1,000분의 9
교환 계약이면 뭐? 큰 대상물 가액. 3번에 동일한 대상물 동일 당사자 간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이면 뭐만 계산하고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미만이요. 미만이니까 전체 건물을 뭐로? 주택 외. 5번에 전용 면적이 85제곱 이하이고 상하 수도시설 나오면 뒤에 임대차니까 상한율은 1천분의 4. 주택인 중개 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가 다르면 어디 기준? 중개 사무소 소재지. 7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되는 비용은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 됐죠? 그 다음 옆에 이제 기타 보충 규정이 있는데 교육 규정은 한 문제 나온다 보시면 되고 교육은 1. 실무 교육 땡땡 사전 교육 적으시고 미리 바꿔야 되는 교육이 있고 사전에 미리 바꿔야 되니까 교육 통지한다. 더하기 교육 통지 X. 실무 교육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이거나 소속이 되고자 한다면 미리 바꿔야지 교육받으러 오실 통지 규정이 없다. 넘기시면 2번 직무교육 땡땡 사전교육. 사전에 보존지가 되고 싶으면 미리 바꿔야지 통지한다. 교육통지 X. 사전교육이고 더하기 교육통지 사전교육이니까 교육통지 X. 밑에 3번에 연수교육 땡땡 재교육. 다시 교육을 받은 사람, 교육을 처음에 받은 사람에 대해서 다시 교육하니까 교육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죠. 교육 통지 O. 더하기 교육 중에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적으시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받는 사람은 누구? 받는 교육은 어떤 교육만? 연수 교육 뒤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예방 교육 땡땡 옆에 페이지 실시할 수 있다 적으시고 현재 의무 교육이 아니고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교육. 더하기 기업 공인 중에서 등. 기업 공인 중에서 등은 현재 중개사무소에 있는 사람이죠. 교육 대상자는 다 확정되어 있죠. 교육 통지 O. 교육 통지한다고요. 교육 중에서 한 개만 더하기 비용 지원 할 수 있다. 교육 중에서 비용 지원하는 교육은 예방 교육만. 실시할 수 있다. 더하기 개업 공인중개사 등 교육 통지합니다. O 비용 지원할 수 있다. 그 다음 넘기시면 216페이지 교육 지침 있죠. 교육 지침의 첫째 줄 누구는? 국토부 장관은 괄호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직무 연수 교육의 전국 동그라미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고 가실 게 밑에 하단에 2번에 교육 지침에 포함될 내용이 있죠. 1번에 목적, 2 대상, 3 과목 및 시간. 시험 나왔던 건 4번, 5번이 나왔어요. 강사 자격도 교육 지침에 포함된다. 수강료도 포함된다. 4번, 5번이 강사 자격은 포함되나 수강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나왔고 나중에 한번 보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포상금도 219페이지 한 문제 나오는데 어째 간단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222페이지 수수료는 다 아시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하는 것은 6가지가 있다. 단순하게 맞추십시오 할 때 그걸 낸다고요. 간단한 내용인데 교육 한 문제, 포상금 한 문제, 암기사항이 나오면 수수료 납부까지 조금 쉬었다가 정리합시다.